인적이 드문 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한 여인. 시퍼렇게 날선 칼을 든 한 사내. 그는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걸까? 여기요! 왜 사람이 죽어갑니다요? 왜 여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작거리를 지나가는데 골목 구석에 이 여인이 쓰러져 있지 뭡니까? 숨은 쉬는 것 같던데. 이곳이 개나 소나 다 치료해주는 곳인 줄 아느냐? 재중원을 뭘로 보고 이딴 기생을 데려왔었는지. 곧바로 수술 준비하세요. 예? 이 상태론 가만둬도 곧 숨이 끊어질 겁니다. 한데 굳이 왜? 환자에게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의사입니다. 하지만 이자는 천하디천한 기생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의무가 없는 자란 말입니다. 당시 조선은 신분 차별이 심했다. 그런데 이때 저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수술에 참여하겠다며 자진한 이는 놀랍게도 칼을 휘두르던 자였는데, 그럼 박 선생 부탁합니다. 박 선생이라 불리는 이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당시 조선은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의 후유증으로 콜레라가 만연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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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죽어나가는 이들만 3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어서 가시지요. 방역 책임자로 임명된 에비스는 틈나는 대로 마을을 다니며 환자를 돌봤는데, 꺼지라고 있는 말 이거 왜 나리? 이놈은 백종의 아들 봉출이가 아니냐? 나리,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선생님, 선생님, 이놈이 선생님, 제 아버지를 한 번만, 딱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어디 아픕니까? 피부에 갑자기 뭐가 빨갛게 올라오고 일주일째 아무것도 못 먹이십니다. 먹은 것도 없는데 밤마다 토하시고요. 집이 어디입니까? 예? 예. 저 아래입니다. 가깝습니다. 이보십시오. 지금 어딜 간다 하시는 겁니까? 제 아들을 봐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아가들이냐 하루에 2번 먹이면 됩니다. 심한 거 아니니 2, 3일이라면 나을 겁니다. 이 서양에서 와서 뭘 잘 모르시나 본데 이놈은 백정이요. 개 돼지만도 못한 한마디로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인 천것이란 말이오. 헌데 이 천것 살리겠다고 내 아들을 내팽개치고 가! 세상에 미천한 목숨은 없습니다. 또 중한 환자를 먼저 살피는 게 잘못된 겁니까? 어서 가봅시다. 아버지! 얼른 가서 소 한 마리 잡고 고기 한 덩이 얻어올게요. 백정의 집에 나타난 이는 얼마 전 열병을 앓았던 양반집 아들이었는데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감히 백정 주제에 치료를 받아? 백정은 치료받으면 안 됩니까? 안 되지. 백정이면 백정답게 곱게 앓다 죽어야지. 안 그래?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했습니다. 꿈틀거리는 군뱅이 따위 이렇게 짓이겨버리면 되는 거지. 니들은 사람이 아니라 백정이야, 백정. 그것을 잊지 말거라. 내 그대를 방역 책임자로 정한 것이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소. 그동안 괴질이 창궐에 고심이 많았는데 일이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진정 국면에 접어들다니. 백성들이 가르쳐준 대로 위생관리를 잘 해준 덕분입니다. 그래, 뭐든 필요한 거나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내가 다 들어줄 터이니. 응?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에비슨이 조선의 방역 책임자로서 큰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은 기독신보의 소상히 기록돼 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왜 이러십니까? 이리 미천한 놈을 살려주시다니.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뭐든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피냄새 풍기며 다니던 놈이 이젠 똥냄새까지 풍기는 거냐? 백정 비가 어디 가겠냐? 가자. 봉출은 백정일을 그만두고 제중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됐는데 봉출군, 예, 선생님. 시트 갖다 놨으니 그것도 빨아다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비슨이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온화한 성품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직까지 밟고 있다면 어떡합니까? 환자들을 맨 바닥에 눕히라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물이 얼어 좀 늦어서 금방 빨아서 다려놓겠습니다. 에비스는 백정인 봉출을 자신의 하인처럼 부렸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들어오세요. 마당 청소는 끝냈습니까? 예. 눈이 많이 어려서 일찍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이 많았겠군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봉축은 예, 선생님. 의학을 공부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의학이요? 사실 에비스는 봉출의 끈기와 인내심을 확인하기 위해 허드렛 일을 시켰던 것. 의사 내일 볼 생각이 없습니까? 말씀은 감사하지만 조선에서 백정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신분 차별이 심한 조선 사회에선 백정이 의술을 배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오늘부터 봉축은도 의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잠시만, 나 좀 봅시다. 그렇지. 돌연 백정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임금의 명령이 내려진 것.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금 뭐라 했습니까? 백정들에게 의학을 가르치고 싶다 했습니다. 그건 아니 됩니다. 백정은 거지보다도 못한 최하층민이자 호죽에도 올릴 수 없는 무적자입니다. 헌데 그런 자들에게 뭘 가르치겠다는 것입니까? 내 그대가 돼지를 잠재워준 공을 치하하기 위해 뭐든 소원을 말해보라 하긴 했으나 그건 좀 곤란할 듯 싶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가르치게 하는 것처럼 사람 살리는 의사에게 신분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비슨의 주청으로 봉출은 천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그 일로 봉출은 이름을 서양으로 바꾸고 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내가 미안해해야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고 이제는 백정까지 나서서 의술을 배우겠다 설치는 꼴이라니. 내 놈의 인생은 내 놈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받아들여. 괜히 여기 와서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주어진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지만 때론 스스로 선택하는 길도 있지 않겠습니까? 연어가 강을 죽어라 거슬러 올라왔다 치자. 그 끝엔 뭐가 있는 줄 아느냐? 죽음뿐이다. 니놈이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니놈은 백정이란 말이다. 백정. 잊지 말거라. 이 군뱅이 같은 자식아. 그렇게 박서양은 편견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의학 공부에 전념했다. 여느 때처럼 의학생들과 수술실에 들어서던 에비슨. 그런데 박 선생은 들어오지 마세요. 예? 오늘부터 김 선생과 구 선생은 어시스트하겠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박소양이 보조를 하는 날입니다만. No. 오늘부터 박 선생은 재중원 의학생이 아닙니다. 그렇다니 수술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스승님! 스승님! 갑자기 태도가 돌변한 에비슨. 대체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스승님, 제가 뭘 잘못한 것입니까? 왜 갑자기 수조실에 들지 말라 하시느냐 말입니다. 이유를 모릅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병원이 또 의사가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생입니다. 감염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박 선생은 그 기본이 안 됐습니다. 예? 그게 무슨... 박서양에게 기본이 안 됐다 말하는 에비슨. 무슨 의미인 걸까? 그가 놀란 이유는 바로 박서양이 백정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아버지, 제 실력 아직 죽지 않았죠? 이리 하지 않아도 된대도 환자 살릴 손으로 고기나 썰으면 되겠니? 아버지 팔 나을 때까지 제가 틈틈이 와서 도와드릴게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박서양은 재중원을 몰래 나와 아픈 아버지 대신 도축을 했던 것. 아니, 아버지를 도와드린 게 그리 잘못한 것입니까? 사람 살리는 손은 항상 클린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편찮 주셔서 잠깐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잘 씻었... 잠잠하던 콜레라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스승님! 돌아가세요. 스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어갑니다요. 여기요. 곧바로 수술 준비하세요. 이자는 천하디천한 기생입니다. 그런 자의 피를 어찌 양반인 저희 손에 묻혀야 한단 말입니까? 저 스승님! 제가 스승님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황이 급하니 박 선생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박 선생은 의사의 본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단 1푼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수술을 해보는 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는 게 저는 의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환자는 기생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도 사람의 목숨에는 귀천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기생이든 백정이든 신분이 뭐건 그 어떤 누구도 죽어서 마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본을 놓치는 순간은 사람의 목숨을 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스승님. 좋습니다. 이 일로 박서양은 의학생으로서 수련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의사가 된 박서양. 이후로도 그는 신분의 차별 없이 환자를 성심껏 돌봤고,
서서히 그의 명성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다른 의사를 불러오거라. 다른 의사를 불러오라고. 환자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니깟 백정놈한테는 안 맡긴다. 우리 조카는 어디 있느냐? 우리 조카를 불러오너라. 우리 조카를 불러오라고. 고모님! 왜 이제야 온 것이냐? 왜 아직 여기 계신 겁니까?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이 백정놈이 내 배를 가르겠다지 않느냐? 네가 하거라. 이놈을 어찌 믿고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단 말이냐? 제가 보조 서겠습니다. 선생님 아시죠? 이 수술은 산모와 태아의 상태가 위중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술이었다. 괜찮으십니까? 피곤해서 그런 것이니 신경 쓰지 말거라. 내 아무리 피곤해도 혈육인 고모님의 몸에 백정인 내 놈이 칼을 대는 꼴은 절대로 보지 않을 것이니. 구 선생님, 제 몸속에 있는 500년 묵은 백정의 표를 보지 말고 지금만큼은 의사 박서영을 믿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서양은 어려운 수술을 성공시켰고 이 일은 실제 신문에 기재되기도 했다. 오늘은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너도 알지 않느냐? 내가 밤새 환자 지켜본 것을. 예, 압니다. 암튼 오늘 일들은 고맙다. 아닙니다. 수술이 잘 돼 저도 다행입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대체 박 선생은 어디 간 거야? 야, 이만자 심정지 왔어. 박서영 어디 갔냐고? 돌연 자취를 감춘 박서양.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당시 1910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박서양은 세브란스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었죠. 그런데 식민지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자신이 있는 모든 것을 팔고 만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박서양은 구세의원이라고 하는 서양식 병원을 개설해서 독립군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당시 만주에서는 대한국민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가입해서 독립운동도 하게 됩니다. 비록 조선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깨어있었던 아버지, 지혜로운 스승이었던 에디슨의 도움, 그리고 자신의 끊임없는 의지와 노력, 이것이 있었기에 백정 출신으로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이자 독립운동가로 후손에게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긴긴 밤 잠 안 오고 찬 이불만 두렵구나. 뜰에는 낙엽 가득 근심바람 불어오고 얇은 천 가리워진 창에 애석한 달만 깊어가네. 흩어져 한가하지 않으니 원을 못 이루었고 성세를 헛되이 본 것이 본래의 마음이었구나. 깊은 곳에 살며 오동나무 있는 곳을 정하지 못하니 저녁 참새 지적이며 헛되이 숨을 맴도는구나. 이 술과 시 그리고 이리 아리따운 여인까지 함께하니 이 지상 낙원이 따로 없구나. 그래서 어현기의 시 한 번 듣겠다고 천리부터 이곳 함의강까지 온다 하지 않습니까? 한 잔 받으십시오. 당나라를 대표하는 여류시인 어현기. 미모의 그녀는 당시 문남성들의 흠모의 대상이었다. 이게 뭔 냄새야? 아유, 어디서 두부라도 삭히나. 사람이 놀랍게도 창고 안에 방치돼 있던 의문의 시신. 중국의 황진이로 불리는 어현기. 그녀의 잔혹한 비밀이 지금 시작된다. 때는 854년 당나라. 언제 오셨습니까, 나니? 유미를 보러 왔소만. 유미요? 앉거라. 사내가 기방에서 찾은 유미는 기생이 아닌 어린 시절의 어현기였다. 뭐 하는 것이냐? 소녀는 아직 준비가... 기방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이냐? 그리하면 어쩔 수 없구나. 짙은 녹음은 황량한 언덕에 이어지고 안개는 먼 누가까지 깔려 들어간다. 산수 그림자 강물 위에 비치고 꽃은 낚시꾼 머리 위에 떨어지네. 사내는 사실 당대 유명한 시인 온정균이었는데 여기 있어. 그동안 밥하고 빨래했냐? 고생 많았다. 가자. 저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세상을 알아야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다.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할 테지. 혹 두려운 것이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돼요. 좋은 시인이 되려면 세상 것들을 비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가기 싫다면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가자. 옥로의 향불은 타고 붉은 초 눈물을 흘리네.
화려한 방안, 처량한 사람. 검은 눈썹 지워지고 아름다운 머리 헝클어졌는데 비비는 밤. 스승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곧 날이 저물 테니 서두르 잤구나. 조금만 쉬었다가요. 어린 어현기의 제목을 알아본 온정균. 그는 어현기의 참된 스승이었다. 자, 얼마나 더 가야 하는 겁니까? 저 산만 넘으면 마을이 있는 것 같구나. 어서 가자. 그렇게 어현기는 온정균을 따라 다양한 것을 보고 느끼며 시인의 자질을 갖춰나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동안 허드렛 일은 제자인 어현기의 몫이었는데 지금 뭐하는 짓이냐? 예? 속옷은 절대 건들지 말라지 않았느냐? 어차피 빨 때 같이 빨면 되는 것을 언제까지 제게 곁을 주지 않으실 겁니까, 스승님? 시간이 지날수록 어현기는 스승 온정균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 것이다. 그날 밤 스승 온정균을 향해 큰 결단을 내린 어현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스승님께선 인생의 진흙탕 속에 있던 저를 꺼내주셨습니다. 이젠 소녀 몸과 마음을 바쳐 스승이 아닌 지아비로 모시고 싶사옵니다. 너는 내게 제자일 뿐 여인은 아니다. 진정 절 한 번도 여인으로 생각한 적이 없으시옵니까? 혹 제가 너무 어려 그런 거라면 이제 그만.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스승님! 스승님!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이러지 않겠습니다. 스승님 없이 어찌 살라 이러십니까? 살면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다. 이별의 날선 아픔과 노여움도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야. 스승님! 이별하는 당신께 무슨 선물을 드리오리까? 눈물은 떨어지고 눈은 빛나니 길 힘든 건 근심이 아니라 그리움이 괴로움이다. 겨울 다 가도록 혼자 가는 길 한스럽지만 둥근 달 뜨면 결국엔 다시 만나리. 온정균과 헤어진 어현기는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볼수록 대단한 여자야. 저리 곱고 총명하기까지 한데 왜 기생질이라니 원? 한데 원래 하미간이라는 곳이 도사들이 살던 도관 아니었나? 자네 어영기의 사연을 모른단 말인가? 어영기에겐 의리의리한 집안의 사내가 하나 있었지.
어현기가 스승 온정균과 이별하고 난 2년 후 처음 너를 본 순간부터 유미, 넌 내 여자였느니라. 평생토록 너만 바라보며 지켜줄 것이야. 진정 절 떠나지 않을 것이옵니까? 물론이다.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할 것이야. 그 사내는 장원급제까지의 인생이 탄탄대로나 마찬가지였다네. 한데 어영기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지. 사내에겐 성질 고약한 본처가 있었던 거야. 어찌 이러시오? 내 다른 여인은 안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제 나란히라는 사람인데 첩 하나쯤은. 오늘 이것이 죽는 꼴을 보고 싶은 겁니까? 부인. 내 경솔했어 부인. 어현기에게 찾아온 두 번째 사랑 역시 순탄치 않았는데 하미관이라고 내가 아는 도관이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조금 있다 꼭 데리러 가마.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여인은 유미 너뿐이다. 그렇게 도사의 신분이 된 어현기는 이역이 데리러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 오겠다는 사내는 깜깜 무소식이었다 하네. 결국 평생을 약속한 이역에게서 버림받고만 어현기. 그녀의 비참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짜그리로 얼마나 쓸쓸하니.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줄게. 연이은 사랑의 상처는 어현기 내면에 있던 도끼를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사내에게 버림받고 매일을 술로 보내다 결국 그녀의 시를 듣기 위해 찾아온 사내들과 어울리며 이름까지 어영기로 바꾸고 하미관은 사교회장으로 변해간 게지. 절색치고는 사연이 없는 여인이 없다 하더니 그렇게 시인이라기보단 기녀의 삶을 살아간 어현기. 그럼 마저 드시고들 가십시오. 어이 이런 어이 이제 아니 잠깐. 이제부터 시작인데 어딜 가려는 것이냐? 많이 취하셨습니다. 아, 보는 눈이 있어서 부끄러운 모양이구나. 아, 그래. 그러면은 방으로 가자. 이곳은 기방이 아니라 도관입니다. 술이나 따르는 주제에 어디서 고고한 척이야? 여인을 품고 싶거든 기방으로 가십시오. 록교야, 손님 나가신다. 어현기는 사내들과 풍류는 즐기되 정절은 지킨 것인데 그날 밤
오늘은 어찌 이리 늦으셨습니까? 어현기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사내. 그는 누구인 걸까? 녹교에게 듣자 하니 낮에 일이 있었다고. 사내들이란 어찌 그리 다 똑같은지. 낭군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아마 저 세상 사람이었을 겁니다. 일 년 전 이역에게 버림받고 방황의 나날을 보내던 그때 사랑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 무엇할까? 옥로에 향불은 타고 붉은 초 눈물을 흘리네. 화려한 방안 처량한 사람. 유독 비추네. 검은 눈썹 지워지고 아름다운 머리 헝클어졌는데 긴긴 밤 금침은 차갑기만 하다. 오동나무에 떨어지는 삼경의 빗방울. 이별의 괴로움 아랑곳하고 잎새마다 똑똑. 선생님! 스승님, 보고 싶었습니다, 스승님. 유십니까? 스승님, 저 유미이옵니다. 어찌 이 일이 나타나신 겁니까? 이보시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누십니까? 제가 시를 읊으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게 스승님이라 하시더니.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 헌데 도령께서도 시인 온정균을 아십니까? 낭자도 온정균 선생을 아시오. 제가 존경하는 시인입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온정균이란 공통분모가 있었던 두 사람. 이후 어현기는 진위와 함께 온정균의 시를 나누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갔고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했던 것이다. 차라리 함의관의 문을 닫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그런 험악한 놈들 때문에 네가 상처받을까 걱정이 되는구나. 더 많은 이들이 저를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나라의 모든 자들이 저를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씨! 아씨! 들어오거라. 무슨 일이냐? 지금 아씨의 본가에서 사람이 왔는데 아씨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다고. 뭐? 어머니가? 함의관을 잘 부탁하마. 예, 아씨.
그렇게 어현기는 당분간 함의관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한 달 후 녹교야, 녹교야. 아씨, 글빛 좀 당도하신다더니. 어머니께서 생각보다 빨리 호전되셨다. 정말 다행입니다. 현기야. 함의관에 계셨습니까? 네 걱정이 돼서 안부를 물으러 왔던 참이다. 그래, 어머님은 괜찮아지신 것이냐? 예. 다행이구나. 고생했다. 고생했어. 어서 들어가자. 내 죽이라도. 아닙니다. 오늘은 혼자 편히 쉬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내일 일찍 올 터이니 푹 쉬거라. 예. 편히 가십시오. 아씨, 차라도 준비할까요? 왜 이러십니까? 차라리 귀신을 속이거라. 인연이 감히 진이 낭군을 미혹해. 아씨나 천한 신부는 매한가지온데 철학원 진이공을 가지지 말란 법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돌변한 몸종 녹교. 그녀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어현기가 본가로 떠나고 보름이 지났을 무렵 녹교야, 안에 있느냐? 예, 여기 있습니다. 오셨습니까? 어현기에 대한 소식은 없었느냐? 좀 더 걸리실 듯합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셔야 할 터인데 홀로 함의관을 지키느라 고생이 많구나. 아씨가 없어 손님이 없으니 차라도 한잔 하고 가시지요. 아무도 없었구나. 손이 참 곱구나. 왜 이러십니까? 사실 요즘 네가 자꾸 눈에 밟히더구나. 예? 공께서는 아씨가 있지 않으십니까? 녹교 너는 현기 낭자의 뒤치탁거리만 하기엔 너무 아까운 미색을 지니고 있어. 내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느니라. 진정 그리 해주시겠습니까? 당장 집부터 알아오자꾸나. 사실 여색을 밝히는 바람둥이였던 진유에게 어현기가 감쪽같이 속아왔던 것. 진이공은 더 이상 아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진이공이 사랑하는 여인은 이제 저라고요. 진이 낭군이 날 배반할 리가 없어. 미년이 미혹한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아씨는 버림받은 거라고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야. 배신감에 큰 충격을 받은 어현기는 이성을 잃고 마는데 죽어.
계속된 운명의 장난은 결국 그녀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셈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사람을 죽여? 여인으로서 어현기의 삶은 참으로 비참하고도 기고했다. 차라리 사랑을 몰랐으면 좋았을 것을. 내게 죄가 있다면 사랑한 죄밖에 없어. 그리고 내 사랑을 빼앗아 간 것을 응징한 것뿐이야. 여종을 죽인 어현기를 참수형에 처한다. 신기한 보물을 구하기는 쉬운데 내 님과 행복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구나. 여인으로서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지만 시인으로서의 어현기는 지금까지도 중국 내에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당시 여류 시인들은 대부분 유교적인 교육을 충실히 받은 관료 출신 집안의 여자들이었기 때문에 시를 짓는다 해도 대부분 정해진 유교적 관념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어현기는 그 가난 덕분에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생활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주옥 같은 시들을 많이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폐쇄적인 당시의 시들과는 달리 솔직하고 대담한 묘사와 함께 인간 본연의 감정을 잘 드러낸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사랑 때문에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숨을 거둔 어현기. 그녀의 삶이 참으로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도 시는 그녀에게 있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그래, 초시까진 급제를 하셨다고. 일찍이 저희 5대 조부께선 정 5품까지 오르셨고 7대 조부께선 정 3품, 그 통정대부로 한양에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 저 들으니 집안에 전답이 그리 많다고. 근동에선 저희 집 땅을 안 받곤 걸어 다닐 수도 없지요. 저작거리부터 시작해서 관아 옆에 있는 그 넓은 땅이 부잣집의 외동딸이었던 우신앙자. 들어오는 혼담은 많았지만 그녀는 퇴짜를 놓기 일쑤였다. 오늘은 그만 가보시게. 내 생각해보고 따로 기별을 넣겠네. 그러실 거 없습니다. 그 혼담은 그 없었던 일로 아시지요. 도대체 왜 그러니? 저만 하면 가문도 짱짱하고 재산도 많은데. 양반 가문 중 조상님이 벼슬 한 자리 안 한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듣다간 당군까지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만하면. 그리고 딱 보니 밥수저도 못 들게 생긴 게 전 싫습니다. 이러면 이래서 싫고 저러면 저래서 싫고 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벌써 10명이나 퇴짜를 놓지 않았느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 신랑감은 제가 직접 고르겠다고요. 네 눈에 차는 신랑감이 도대체 있긴 있는 것이냐? 눈 높고 콧대 높은 우신앙자. 여간에선 그녀의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찾을 수 없을 듯한데, 하지만
그녀가 눈여겨보는 이가 있었으니 신발. 우신앙자가 점 찍은 신랑감은 바로 머슴 기축이었다. 신겨라. 아씨 왜 또 그러십니까? 너 내 거 하자. 아씨는 맨날 절 괴롭힐 생각만 하십니까요?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때리십시오. 눈치라고는 약에 쓸래도 없어서는. 이리 오래도 그런다. 아씨 저한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리 오라니까. 아유 진짜. 내가 뭘 했다 그러느냐? 널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러느냐? 예, 잡아 먹을 것 같습니다요. 이러다가 주인 어르신이 아시면 나랑 혼인하자. 예? 우리 신랑 각시하자고. 무섭습니다. 뭐? 아니 싫습니다. 좋은 혼처들을 마다하고 엉뚱하게 머슴을 신랑감으로 점찍은 우신앙자. 그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어서 이리 오래도. 아씨 저한테 정말 왜 이러십니까? 이래도 싫으냐? 망설일 거 없다. 당장 멈추지 못. 기축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신앙자가 택한 방법은 먹을 것으로 유혹하기. 이래도 싫으냐? 아씨 저한테 정말 왜 이러십니까? 망설일 거 없다. 어서 이리 오래도. 네가 정녕 미치지 않고서야 기껏처럼 머슴놈에게 시집가려고 이 난리를 피운 것이야.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넘어가야 집중. 목으로 넘어가. 여보! 그만하세요. 지금 교양 없게 뭐 하시는 겁니까? 웬만해야 우리가 생각이라도 해볼 것 아니냐. 우리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기축이가 비록 머슴살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엄연한 양반입니다. 머슴살이를 하는 양반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너 혼자 일해 동안 먹는 밥이면 우리 식구가 달포는 더 먹을 수 있으니 네 한 입만 덜어도 가세가 피겠구나. 양반가라고는 하나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부잣집 머슴으로 가서 밥이나 실컷 먹어라. 예, 기축아. 예 아씨. 부르셨습니까 아씨? 나하고 장에 좀 나가자꾸나. 아 예. 힘이 장사였던 기축을 눈여겨보던 우신앙자.
기축의 댐댐이를 알아보는 사건이 생겼다. 괜찮습니까? 도둑이다. 네? 어린 놈이 커서 뭐가 되려고 이러냐? 다신 이런 짓 말거라. 가라. 왜 그냥 보낸 것이냐? 송구합니다, 아씨. 돈을 찾았으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냥 보냈냐니까? 보아하니 배 곰고 사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이런 일로 관아에 끌려가면은 그 신세가 어찌 되겠습니까? 기축이가 아니면 절로 들어가 머리를 깎고 비건이가 될 것입니다. 우씨 부부는 기축과 혼인하겠다는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하지만 기축을 부끄럽게 생각한 부모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딸의 혼례를 치르게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기축아, 나랑 한 가지 약조하자. 아니, 약조해 주십시오, 서방님. 서방님? 약조라면 무슨... 제가 하는 말이라면 파수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으셔야 합니다. 알겠소. 네, 약속하겠소. 아씨! 제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죽으라면 그냥 죽어버리겠소. 이러다 내 속이 다 죽겠소. 이거 좀 풀어보거라.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뭘 말씀이십니까? 뭘 해먹고 살 거냐 그 말이다. 늙어 죽을 때까지 이대로 여기 빌부터 살기라도 하겠다는 게냐? 저희가 창피하시죠? 그걸 아는 것이 이를 이리 만들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좀 내어주십시오. 다짜고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 우씨 부인. 뭘 하려는 걸까? 맛있게 드세요. 주모, 여기 술이 떨어졌구만. 네. 여기 있습니다. 고마워이.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우씨 부인은 한양에 올라와 주막을 차렸다. 남편 기축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꼭 주막을 해야겠어. 장인어른이 주신 돈이면 얼마든지 편하게. 제가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려고 서방님과 혼인한 줄 아십니까? 시키는 대로 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예도 익히고 있지 않소. 절 생각하거든 그걸 더 열심히 하세요. 주막 일은 생각 마시고 책 한 자라도 더 보시란 말입니다. 그치만 다른 사내들이 부인을 쳐다보는 것이 싫소. 서방님, 저 좀 보세요. 서방님은 큰일을 하실 분입니다. 때가 되면
높은 자리에 오르실 겁니다. 부인, 마음은 알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어? 절 믿으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의 약조를 벌써 잊으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실망입니다. 부인! 이제 막 천자문을 뗀 기축으로선 아내의 말이 부담스럽기만 했고 행여 아내가 자신에게 실망할까 걱정이었다. 게다가 주막을 차리고 주모로 나선 오씨 부인의 행동이 못마땅했던 기축. 결국 아내를 의심하게 되는데 아내 오씨 부인의 뒤를 밟던 기축은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외간 남자와 만남을 갖는 오씨 부인. 오씨 부인은 정말 다른 남자와 사통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엔 김대감 공이 너무 컸어. 특히나 양반들의 술자리에 오씨 부인은 관심이 많았는데 주모! 여기 얼마인가? 단양입니다. 단양. 단양이다. 단양이다. 혹시 돈이 없으십니까? 내가 그만 돈을 두고 온 것 같구만. 미안한데 외상이 어떻게 한다? 안 됩니다. 내 꼭 갚음세 믿어주시게. 오늘 술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청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다. 나으리, 전 그저 정말 궁금하여 물어본 것입니다. 외상 손님을 찾아온 기축. 대체 기축은 손님에게 뭘 물어본 걸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이놈에게 이 짓을 사주한 자가 누구더냐? 제 안사람이 한번 물어보라 해서 왔습니다. 네 안사람? 대신 청이 하나 있습니다. 청이라면 제 남편이 집안이 비난하여 글 공부가 좀 늦었습니다. 내일 1시쯤만 글 공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씨 부인은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서방님, 이 구절의 뜻을 아십니까? 오씨 부인이 보여준 건 반정을 의미하는 내용의 구절이었다. 사력. 내 생전 처음 보는 책인데 어찌 알겠어? 이 책을 가지고 신무은박 김정원이란 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의 뜻을 가르쳐달라 하십시오. 아니, 부인께서 알면 부인이 가르쳐주면 되지 않소? 또 제 말을 안 들으실 겁니까? 알겠소. 듣겠소.
이놈의 마누라에게 가서 전하거라. 이불 함부로 놀렸다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 어르신,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외상값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어서. 사실 김정은은 반정을 주도하는 이들 중 한 명이었던 것. 더 이상 거사를 미룰 순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들을 주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김정은과 만나는 이들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능양군을 보위에 오르게 하려는 세력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주상의 횡포가 심해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때 비밀 회합 장소를 찾아든 한 사람. 내 놈은 무장이 되어 나타난 기축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정말 그리 말했단 말입니까? 대체 물어보라 했던 구절이 뭐길래 이러는 것이오? 서방님, 이제 곧 세상이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양반은 서방님 내친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김정은 일당들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던 우시부인. 기축은 그날 이후 우시부인의 내조를 받으며 꾸준히 글공부와 무예를 익히는 데 매진했다. 그리고 얼마 후 어서 오세요. 기축은 마침내 무과에 급제해 우시부인 앞에 서게 된다. 그러나 우시부인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기축의 칼날이 반정물의 목줄을 조여오는데 어서 자리를 피하시죠. 이것으로 곧 의금부 도사가 닥칠 것입니다. 세 분께서 같이 있는 것을 들키면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이들을 피신시키는 기축.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부부가 비록 주막을 하고 있지만 남편은 힘이 장사이고 그의 아내는 영리한 책사였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 재밌는 부부 같은데 어디 얼굴 좀 봅시다. 잠깐만. 사람 이름 모르는 것이니 대군의 신분은 숨깁시다. 드디어 김정은 일행 앞에 서게 된 우시부인과 이기축. 그런데 아니
강조를 하는 겐가? 목숨을 걸고 모실 주군을 못 알아뵈서야 어찌 감히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가? 능양군 날이십니다. 아니, 어찌 알았는가? 능양군 날이가 아니라면 이 일은 도모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네 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알고 준비를 한 겐가? 그동안 55인이 보여온 수상한 행적에 그 답이 있었다. 서방님, 여길 어떻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게요? 자넨 이만 가보게. 예, 그럼 저는 돈을 주고 세상 돌아가는 정보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뭐요? 정보라니? 방금 나간 이는 능양군 댁 머슴인데 말입니다. 자네 장가 한번 잘 들었구만. 저희 부부에게 나으리들이 도모하시는 일을 도울 기회를 주십시오. 자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는가? 자네들 목숨은 물론 삼족이 몰살당할 수 있네. 압니다. 서방님, 어쩌시겠습니까? 미혹하고 모자라지만 쓰일 때가 있다면 성심을 다해 하겠습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이 연락책을 맡으면 더 의심받지 않으실 겁니다. 부창부수라더니. 그래,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이 일이 성공하면 저희 서방님에게 공을 나눠주십시오. 공을 나눠달라. 무과에 급제했다곤 하지만 쓰러져가는 가문 출신의 이기축에게 출세 가능성은 없었다. 55인은 반정을 남편의 운명을 바꿀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 후 이기축은 능양군과 그를 따르는 이들 사이에서 연락책으로 활약하게 된다. 놈이냐? 내가 누군 줄 알고? 꺼라! 자네였군. 예. 근데 왜 돌멩인가? 활과 화살은 꼬리를 밟힐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 큰 신세를 졌구만. 여기 거사일이 잡힌 듯하옵니다. 마침내 반정의 날이 다가오고 반정 당일 궁으로 들어가는 군사들의 선봉엔 이기축이 있었다. 반정은 성공했다.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임금의 자리에 오른 능양군이
바로 조선 제16대 왕 인조였다. 그리고 보위에 오른 인조는 우시부인과의 약속을 지켰다. 3등 공신 이기축을 금군장에 명한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머슴이었던 이기축을 공신으로 만들고 훗날 정경부인의 자리에 오른 우시부인. 그녀야말로 조선시대 최고의 내조의 여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옷 같은 자태는 뒤뜰에 흐르는 불빛 같구나. 장려하라옵니다. 장기비가 폐하의 눈을 가리고 있사오니 소심이다. 겪으면 겪을수록 참으로 다루기 쉬운 바보로구나. 소신, 지금부터 폐하의 신하가 아니옵니다. 내가 네 시중이나 들려고 기를 쓰고 네 궁녀가 된 줄 아느냐?